이용광 시지 끝없는 사람 중에서 3부 눈길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내용은 알겠죠? 네. 아까 엄청 웃더마요. 이거 보면서. 재밌는 시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상실의 아픔, 사람에 대한 상실의 아픔이 있는 시인데 이게 눈이 올 때 좋잖아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것 같고 그 소복소복 눈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눈이 한번 내리면 온 길이 난리가 나고 질퍽거리게 되고 세차도 다시 해야 되고 지저분해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마르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한 번 오고 나면. 일주일 열흘씩 또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잠깐이고, 상실의 아픔은 오래 가고, 그랬지만, 다시 눈이 오면 또 기분이 설레고, 행복하고, 또 기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에 잠깐 맞는 거는, 기쁜 거는 순간이고 또 오래 가잖아요. 상처가. 근데 언제까지 그 상실에, 이별의 아픔만 껴안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갈이 올라오는 길로 밥을 벌러 가야 하듯이. 그런데 또 그런 사랑에 아주 그냥 절절 끓는 그 아픔을 또 잊고, 또 다시 누군가를 흰눈 위에 꽉 엎이는 흰눈처럼 또 누군가가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왜 이런 아픈 거를 또 잊고 계속 그러니까 망각은 대체 어떻게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네요. 이게 시인들이 시를 놓지 못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눈길이라는 게. 그 판타지아 엑스타시와 그런 거에 빠지는 거, 황홀경에 빠지는 거, 그 순간은 아주 잠깐인데 그거를 계속 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아픈 순간이 훨씬 많거든요. 삶에 있어서. 그리고 삶과 또 다른 길이거든요. 시로 들어가는 길은. 그래서 삶하고 또 괴리가 돼 있는 길이고 고독스럽고 그런 게 느껴지네요. 예. 한번 전체적으로 예. 연을 하나 씩 봐가면서 보게요. 눈길. 너는 잠깐 울었다. 그리고 오래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잠깐 울었다는 게 눈이 잠깐 왔다. 그 말인데 인생에서 잠깐 울고 뭐 네. 이런 말도 돼요. 여기서는. 근데 그리고 오래 우는 것은 그리고 오래 우애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울었다. 네. 그리고 오래 이렇게 네.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네. 오래 그쳤다. 그러면 밤새도록 왔다 이 말도 돼요. 이것이. 네. 예. 그래서 평화를 사랑한 내 인생은 내라는 시자였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다투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강이 충천하여. 화강이 충천한다는 것은 불화자에다가 빛광자에 충전할 중자에다가 하늘천자니까 화강이 충천했다는 것은 그냥 불길이 하늘까지 꽉 맹렬하게 그냥 이렇게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네. 하나 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너를 잊었다. 서로 이제 다투고 서로가 많은 그것을 고초를 겪다가 서로가 헤어졌다. 그 사실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 앞에의 말은 더 설명을 안 해도 서로가 맞지 않는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이 시집에는. 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동그라미가. 제2부 다른 사람과 만남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한 장면이 페이지가 넘어가고 다른 스토리, 다른 네. 사람과 스토리. 예, 그거 네. 맞아요. 왜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했을까? 동그라미로요? 그거 아니라도 넘어가지는데 왜 여기다 구태여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어놨어요? 눈같이 이렇게. 아니에요. 첫눈일까요? 하나의 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네. 영도 다시 시작하는. 아, 영. 예, 영. 제로. 네. 영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 빙점같이 네. 딱 그 멎어버리고 그 밑에와 위에가 갈라지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지 않나. 예, 있겠네요. 그렇게 봐요. 근데 인터넷에는 그냥 별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이 연을 넘어간다든지 다음 네. 그걸로 생각하는데, 이 지금 시집에 보면은 정확히 0으로 돼 있네요. 예, 시인의 의도가 얘가 있어요. 동그라미.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눈길이다. 이상한 것에 맞고 있다. 너를 잊은 사실을 잊어가는 동안 네가 온다. 이건 누굴까? 네가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겠죠. 흰눈이 내리는 더 흰눈처럼 온다 이 말이죠. 칼이 올라오는 길로 밥을 벌러 가야 한다. 망각은 대체 어떻게 있지? 그 망각 위에 망각을 덧칠한다는 것이 그 망각이란 것이 망각 위에 망각을 덧칠한다고 잊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빙점으로 오는 거예요. 0. 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너는 오래 운다. 잠깐 그친다. 이걸 보면은 제일 첫년애가 네. 잠깐 보면 너는 잠깐 울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너는 오래 운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잠깐 그친다. 여기 뒤에 연은 잠깐 그친다 되는데 여기는 오래 그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완전히 반대로 지금 첫년과 이쪽 연애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그 저 앞에 인생하고 이 인생은 반대되는 거. 자기 인생에서 다른 방향인 거야. 그 후반기가 됐다든지 젊었을 때 그 설레고 새로운 눈에 새롭게 맞아갔던 그런 인생은 아닌 거야. 여기서는요. 네. 그래서 전쟁은 나를 사랑한다. 전쟁은 항상 누구를 새 눈을 맞이해서 자기 인생을 새로 설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쟁은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그 전쟁이. 매번 있죠.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다투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흰눈 위에 꽉 덮인 흰눈처럼 그것을 벗어날라 하더라도 계속 자기를 덮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백지라고 해서 흰눈을 갖다 백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처음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흰눈은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요. 이 시를 보면은 그 한시에 있어서 그 김구 선생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그 한시 그 한 대목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시를 한번 그 읽어봐줘 보면은 눈 덮인 들길을 이제 걸어갈 때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말아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그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를 보면 답술 야준 거에 부수호란 행하라. 금일 아행적은 수작 후인 정일이니. 이게 뭐 답설 야준 거란 것은 그 눈을 밟고 걸어갈 때, 중거는 걸어갈 때 이런 말이거든요. 불수호란 행이라. 불수라는 것은 문득 호란이란 건 어지럽게 행하지 마라. 모름지기. 불수란 건 모름지기 그런 말이 돼요. 금일 아행적은 금일 나의 그 행적은 수작 후인정이라. 후인정이란 건 후인의 이정표가 된다. 이정표를 짓는다. 지을 짝자. 그 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따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따르는 그 길에 내 이정표가 된다. 그러니까 눈길이 어지럽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어지럽게 아주 자기 행적을 더럽히고 가는 사람은 뒷사람들이 볼 때에 그 더럽혀진 이정표를 보고 또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좋은 그 역사로 남지 못할 것이니 내가 가는 길 하나하나를 바르고 똑바르게 행하라. 그런 뜻의 이제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은 본인의 인생도 이 시를 보면 본인의 인생도 상당히 어지럽고 바르게 가고 새로 리셋을 해서 눈이를 새롭게 가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새가 좌우에 날개로 날듯이 그럼요. 계속적인 그런 날개를 난다는 것, 즉 오리가 물속에서 밑에 발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균형을 잡고 살 수 있는 거겠죠. 이 눈에 대한 시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죠? 설야. 설야. 그 설야라는 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 김광준 시도 있고 또 그 김수영 시도 있어요. 두 개를 한번 여기서 잠깐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게요.
그리고 윤재림 씨도 있었잖아요. 예, 설희. 예, 그랬죠. 예, 설희. 예, 그것도 있었죠. 눈이 비가 되다 보니까 시인들이 좋아할 소재예요. 네. 이게 하얗고요. 김강규는 이 눈이 오는 것이 하늘이 먼 곳 여인이 그 옷 벗는 소리로 듣는 거야, 이것을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 그냥 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게요.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래 없이 흩날리는요. 이게 언제 발표된 거냐면 1938년도 1월달 조선일보에 발표된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리 없이 흘러내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엔 소리 없이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 사투리 그대로 썼어요. 네. 그대로 읽을게요. 처마 끝이란 것은 이 지붕의 그 처마 끝 아니에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이어가며 서글픈 옛 자친양 흰눈이 나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방 깊어 뜰에 나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해안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싸늘한 의상을 입고 의상이란 것은 소복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네. 하얀 소복. 예, 하얀 소복. 그러니까 상자가 상을 당해서 입은 상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상복 장례나. 예, 그렇죠. 예, 의상을 입고 흰눈 나려 다여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아주 감성이 굉장히 묻어있는 이런 시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늘이 떨어져서 예. 땅으로 오는 그 이별. 예. 그렇게 쓴 거네요. 그렇죠. 여인이 옷을 벗고. 예, 밤새 옷을 벗으면서. 선녀가 내려오듯이. 그렇죠. 그렇게 와서 나의 지붕 위에 싹 와서 이불같이 솜털같이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같은 시를 써도 김수영의 눈이란 시를 보면 1957년 4월 달에 문학예술이라는 데에 발표됐던 시거든요. 이 시는. 네. 이 시를 보면은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이 시를 보면은 57년도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있었던 독재와 부정 그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는 것이 저 위에 눈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이것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네. 이중의 모호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눈, 당신의 눈이 번쩍번쩍이 살아서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갖다가 심판하는 눈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첫 번째 내려오는 눈같이 날카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살아있어라. 네 눈이 살아있어서 이 세상을 바로 재단하고 보고 가는 눈이 되어라.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가슴 깊이 남아있는 기침을 하는 거야. 시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뱉어나가면서 세상을 잘못된 것을 네 몸으로서 기침을 해가면서 전부 다 뱉어내라. 속에다 응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거. 왜 너는 침묵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부조리를 너가 그대로 보고 간다는 것 자체가 시인으로서 너의 양심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목적성을 갖고. 참여시죠. 예. 원래 김수영 시인 자체도 그런 것을 해오셨고 또 그것을 시에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눈을 본다 하더라도 이영광 시인이 보는 눈과 김강중 시인이 보는 눈과 김수영 시인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각자의 개별성인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보는 그 시라는 것도 다 개별성으로서 본인이 보고 있는 방향이 다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시인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개별성과 개성을 갖다 중시하고 가잖아요. 전체성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 같이 전체주의에 대한 정확한 저항자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도 억압이고 사실은 개인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네. 모든 것에서 억압하고 있어.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것도 가정이라는 데 억압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 그러면 사람이 그런 것만 억압이 있는 게 아니고 성에 대한 도덕에 대한 이런 억압이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도덕을 지켜야 된다, 뭐 어찌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억압을 견뎌가면서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 도덕관념을 지켜보려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도덕 아무 필요도 없는 짓거리예요, 그게요. 사실상은 보면. 그걸 위해서 재단해가지고 여성의 그 정조를 강조해가면서 우리 조선시대의 그 여인들을 얼마나 억압을 했어요. 은장도 죽으라고. 그래갖고 그 연료문 하나 하사 받으면은 그걸 양반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희생하면서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그것이 다 억압이에요. 개인의 희생을 다 하나의 전체로 묶어서 부품화 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억압이거든요. 가장 그 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도덕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에다 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억압하고 부품화 시켜가는 거. 해겔이 근데 그런 관념에 예. 있어서 절대 이성, 예. 그다음에 그런 뭐 미랄 정신, 예. 그런 게 그걸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철학으로. 예. 그래서 개인을 부품화시키는 모든 것은 시인은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 안에서의 예술과 자기 개성이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체주의를 가장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도 싫어해요. 그 시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시라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다. 내 자유와 내 사상이 그 안에서 모두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이 시다. 예술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인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에 맞지 않게 쓰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썼느냐, 이거 재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예술같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또 확장해서 바라보는 게 예, 내가 소화시키는 게 좋다. 예. 예. 뭐 시를 너무 그냥 이것저것 많이 그 갖다 했는데 그 가끔가다 이렇게 그 시를 하나 소개하다가 다른 것이 나오면 다른 것을 2개, 3개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 소개해가면서도 가고 그렇게 하게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